예, 제 지지 시간이 5분밖에 안 돼가지고요. 짧고 굵게 답변해 주십시오. 최혜병 수사의혹 관련해서 작년 8월 9일 날 당시 국방부 조치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셨는데 본인의 의지 맞으시죠, 위원님? 예, 아니요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날 제가 내셨습니까? 안 성명으로 내셨습니까? 발표한 내용은 예, 내셨습니까? 국방부의 태도에 예. 문제가 있다고 외압에 관해서 낸 것이 아니고요. 예. 그 기록을 알겠습니다. 회수해온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예, 예.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제가 다음 질문할게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8월 14일 날 김 의원께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본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화가 온 겁니까? 제가 통화를 하고 싶다고 8월 9일자 그 성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어떤 내용의 근거를 왜 그럼 하게 국방부 장관에 됐는지 전화가 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물을게요. 군인권을 담당하는 인권위 상임위원께서 박대령 논란이 한참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에서는 그런 걸 설명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지적하고 관리 감독하라고 있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할 때 박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관련 내용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날 통화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만 전혀 답변하십시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좋습니다. 김 의원께서 8월 9일 날 입장문과 그 이후의 행동이 180도로 바뀝니다. 180도로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잠시만 시간 좀 끊어주세요. 위원장님, 네. 시간 좀 끊고요. 앞서 다른 의원님들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 질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김 의원이 답변하는 태도가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까지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다음번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 의원께서 국방부 장관에게 통화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가 8월 14일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가 8월 그렇지 14일 날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싸우려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기 주장하려고 나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제 질문을 질문을 듣고 답변을 전혀 하세요.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제가 질의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14일 날 오전에 군인권센터에서 긴급구제 신청을 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국방부 장관이 급하구나 해서 바로 김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원 의원님,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제가 본 위원장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요. 의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들으시고 필요한 답변만 해주세요. 질의 중에 그렇게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서 계시는 곳은요, 변호사가 아니에요. 일반인도 아니고 공직자로서 나와서 국회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겁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애초 8월 9일 입장문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이후에 김 의원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 그 의간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인권위 담당 업무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느 비서관실에서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알지 못하는 게 자랑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법률비서관실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인권위의 잠시만. 독립성을 또 보장하기 끼어듭니까? 위해서 따로 김 하지 않는 의원, 것 같습니다. 또 끼어드냐고요? 여기 국회의원하고 싸우러 왔어요? 아닙니다. 네. 위원장도 몇 번이나 경고를 했잖아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뭘 잘했다고 지금 여기서 꼬박꼬박 이야기를 합니까? 네.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니다, 맞다. 변명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국민들 인권 지키는 데예요. 그런데 귀하께서 하신 걸 보면 인권을 파괴한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박대령의 인권을 파괴한 거라고요. 그걸 모르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럽니까?
제가 볼 때 김 의원은 자격이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 단 1초라도 있을 자격이 없어요. 들어가세요. 인권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발언 때에 와서 발언을 하셨던 김 의원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긴급구제에 대한 신청도 기각하고 또 소위에서 합의 처리가 원칙인데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소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송구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네. 임기 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예, 사실 지금 치매구제 1소위가 위안부 수요 집회 사건에 관해서 어느 날 3명 중에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건 어떤 경우에도 기각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그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인권위원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인권위원께서 그 부분을 어떤 이론을 세워가지고 그 소위 자동 기각 또는 자동 각하로 처리해야 된다. 권고를 결정할 때만 3인이 찬성이 필요하고 3인 찬성이 안 되는 경우는 다 기각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요. 그걸 사실 우리 인권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만들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걸 인권위원 11명 중에 다수인 6명의 의견으로 하여튼 발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실은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13조 1항 2항의 해석론에 관해서 그 새로운 주장을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구성해 가지고 왔고 실은 종래 해왔던 인권위원회의 해석과 종래 법원의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쪽에서도 그 새로운 이론은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문건을 내고 그래서요. 실은 그게 한 20건이 넘습니다. 양쪽에 좀 각자 의견을 표시한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사건이 법원에 가서 지금 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결론을 보고 최종적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하도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사건이 이제 많아가지고 그 정족수에 관해서 논의가 실질적으로 또 그래 잘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그건 때로는 공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요. 그렇게 못 내리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정말 부끄럽고 좀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